자, 오늘 하게 되는 거는 물리 애니메이션 중에 리지드 바디라는 것을 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 클로스라는 것도 사실 이 물리 엔진 중에 소프트 바디라는 것에 속하기도 합니다. 소프트 바디, 리지드 바디 이렇게 따로 얘기하는 것 이유는 소프트 바디는 형태가 변형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리지드 바디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 딱딱한 것을 얘기를 해요. 흔히들 강체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들을 하는데 그래서 말랑말랑한 그 고무공은 소프트 바디에 해당이 되고 딱딱한 그 볼링공은 리지드 바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바디의 좀 변형이 클로스입니다. 형태가 변형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점선면이 움직이면서 형태의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점선면을 움직여주는 물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리지드 바디는 형태가 변형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점선면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물체의 중심만 이렇게 움직여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리지드 바디가 계산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그 소프트 바디 또는 클로스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봤듯이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느려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리지드 바디를 많이 하고 소프트 바디는 옷 같은 거 특수한 사항일 때만 대부분 선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리지드 바디는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고, 특히 이제 게임 엔진에서는 뭔가 충돌하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일어날 때 대부분 이 리지드 바디를 거의 다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대부분 다 툴이 거의 다 흡사합니다. 충돌체를 어떻게 만들지, 걔 특성이 리지드 바디인지 소프트 바디인지, 그리고 걔 질량이 어떻게 되고 밀도가 어떻게 되고 탄성력이 얼마고 마찰력이 얼마고 이런 식의 물리적인 수학식을 넣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애니메이터가 뭔가 그림을 멋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학기에 그 테이블 위에다 공 올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애니메이션 과제를 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애니메이터 이거 손으로 이쁘게 모양을 만들어 갔죠. 그런데 요 마야에 있는 FX를 이용을 하면 그것을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야는 이제 그런 클로스 리지드 바디 또 이제 나중에 하게 될 파티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FX로 한 곳에 몰아 넣었더라고요. 특수효과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쉽게 볼 수 있는 건 자유낙하. 제가 공을 하나 만들고요. 스피어로 하늘에다 올릴게요. 그리고 박스도 하나 만들고 큐브죠. 이렇게 하늘에다 올리고 약간 이건 돌려놓을까요? 그리고 실린더 역시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살짝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땅바닥으로 쓸만한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크기를 많이 키워놨습니다. 이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주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여기에 탭을 FX로 바꾸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썼던 엔클로스 두 개 보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면 필드 앤 솔브라는 게 있고요. 저 이렇게 뜯어낼까요?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 이 두 가지가 그 일을 합니다.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액티브 리지드 바디, 크리에이트 패시브 리지드 바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하게 볼링공을 피를 치는 거 이런 것들 손으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보다 이 FX를 이용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서 아이콘을 그 쓴 것 같아요. 리지드 바디라는 거는 형태가 변형이 되지 않는 강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로 나눠요. 액티브랑 패시브랑. 액티브는 능동적인 이고 패시브는 수동적인 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툴마다 이 액티브는 패시브는 용어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액티브는 말하자면 움직이는 강체를 뜻하고요. 패시브는 움직이지 않는 강체를 뜻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물체는 당연히 액티브에다 둬야 될 것 같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땅바닥은 패시브에다 두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돼요. 제가
요 세 개는 액티브로 놓고 선택, 그죠? 그리고 바닥은 제가 패시브로 놓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죠? 물리 현상은 작동이 되고 있어. 근데 얘가 안 움직이는 이유는 왜 안 움직이냐면 이 세상이 무중력 공간의 우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자유낙하한다는 건 무엇이 있어서죠? 중력이 있어서죠. 그럼 얘한테 얘 모든 객체한테 중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 상단에 보시면 그라비티라고 있죠. 중력을 주세요. 선택하고 주면 됩니다. 땅 주고 나면 뭔가 하나 그라비티 필드라는 게 이렇게 가운데 생겼을 거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죠? 플레이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퉁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액티브 리지드 바디에 넣어주고, 얘는 이렇게 패시브 리지드 바디에 넣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잡고 뭘 한다? 그라비티를 주면 되겠죠. 얘는 어디 있는 애냐면 얘를 FX 탭으로 바꾸면 필드 앤 솔버라는 탭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폴리곤으로 해주세요. 저 왼쪽에는 서페이스 넙스로 하지 말고. 여기다가 공을 하나 더 만들게요. 스피어 하나 더 만들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역시 얘도 리지드 바디에 액티브로 해놓고요. 얘는 아까 중력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다시 중력을 이렇게 줍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몇 가지 옵션 중에 요거를 볼게요. 여기 보면 얘가 튀기는 느낌이 바운싱이라는 옵션으로 인해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리지드 바디에 여기 이렇게 보면 옵션 중에 여기 보면 이게 무게예요.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마찰력, 요게 튀기는
탄성력을 뜻합니다. 공이 튀기는 게 느낌이 틀리게 하려면 얘는 탄성력이 없고 얘는 탄성력이 있게 하려면 여기 바운스니스 값을 조절해 주면 되겠죠. 바운스니스는 뭐 0.1 정도 주고요. 오른쪽에는 바운스니스 값을 이렇게 1.5 정도 주면, 그리고 다시 리와인드 플레이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느낌이 전혀 틀리죠. 그죠? 지금은 체험해 볼 수 없지만 이 마찰력은 뭐냐면 바닥에 끌려가면서 일찍 멈추거나 아니면 무한히 미끌려가거나 이런 것들을 관여할 거고요. 지금 한 것은 보다시피 탄성력입니다. 탄성력. 이는 마찰력입니다. 정지할 때 마찰력과 움직일 때 마찰력 두 개로 따로 나눠 놨네요. 이게는 뭐 딱딱한 돌덩이의 느낌이라면 얘는 약간 뭐 탁구공처럼 잘 튀어오르는 느낌이 들죠. 프릭션 바운스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재밌게 가보면 얘는 아까 패시브였고 얘네는 다 액티브였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얘를 움직이지 않는 공중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유지하려면 얘를 패시브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바꾸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맨 위에 체크박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액티브라고 되어 있죠? 저걸 꺼버리면 패시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멈춰있죠. 핀에 고정된 것처럼.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이게 꺼져 있어요. 액티브. 그죠? 액티브가 꺼지면 패시브로 쓸 수 있어요. 뭐 자유낙하니까 뭐 쉽게 될 거라 보고요. 도미노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죠.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좀 길게 뺐고요. 박스 하나 만들어서 크기나 이런 걸 좀 조절을 해볼까요? 이 정도 느낌. 자, 그리고 요거를 컨트롤 D를 눌러서 하나 복사를 하고요. 저희가 탁 쳤을 때 그래서 상반신 쪽 요 정도는 쳐줘야지 넘어질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너무 밑에 치면 거의 안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 그죠? 적당히 좀 거리를 두고 컨트롤 D 컨트롤 D 회전할 때 요 안에 회전 옵션 중에 매닙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선택을 해주면 통째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좀 들죠.
컨트롤 D, 컨트롤 D. 이번에 또 박스를 만들고 공을 좀 굴리려면 자유낙하를 시켜야 되니까 여기 이제 뭔가 판을 하나 만들어서 굴리도록 하죠. 도미노를 하나 만들어 볼까? 뭐 간단하죠? 이거 뭐 귀찮은데 액티브 눌렀다가 패시브 눌렀다가 귀찮으니까 전부 다 잡고 액티브 리지드 바디라고 해준 다음에 네? 왜 부서지지? 네? 액티브 리지드 바디 락 뭐야? 왜 에러 뜨지? 예, 참. C를 저장하고 나갔다 올게요. 만들지 마요. 신기하네. 왜 움직일까?
껐다 켜서 되나요? 나 지금 안 돼가지고 계속 우리 갔더니 나도 에러가 뜨는데 왜 뜨는지 신기하네. 틀려보네. 여러분도 에러 뜨나요? 난 계속 에러 뜨네.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이상이 있나 볼게요. 24p 맞고 500에 참 신기하네. 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캐시. 뭐 왠지는 모르지만 수동으로 고쳐야겠네요. 왜 에러가 뜨는지. 자, 액티브로 놓은 상태에서 와, 난리가 났네요. 왜 안 되는 걸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우선 방법은 이래요. 제가 모든 걸 잡고 액티브 리지드 바디를 한 다음에 요 선별적인 얘랑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땅바닥과 저 기울어진 큐브는 이렇게 잡고 얘는 리지드 바디에서 액티브를 꺼버리면 되겠죠. 껐습니다.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 해보면
중력이 없죠. 중력을 줄게요. 다 잡고 이렇게 다 에로 뜨네 계속. 이야, 자, 이렇게 잡고 얘는 뭐지? 얘는 여기가 있어. 자, 전부 다 잡고 그라비티를 주는 걸 잊지 말아요. 그라비티 주면 비로소 봤나요? 쭉 떨어지는 거?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물리라는 건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데, 내가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CG에서는 박스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겹쳐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세계에서는 박스가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겹쳐지는 경우는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얘도 겹치면은 안 돼요. 살짝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만들었을 때, 아까 바닥도 제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여기 딱 봤을 때, 사실 얘가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이만큼의 오프셋으로 겹쳤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충돌을 무시하고 쭉 내려간 거죠. 그렇다면 겹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정확히 맞출 수 없으니까 이 정도 살짝 이렇게 띄워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보세요. 제가 다시 리와인드 하고 떨어졌던 애를 다 잡고 살짝 올릴게요. 이렇게 밑바닥에 살짝 보일 정도로 올린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보이죠. 그죠? 얘는 왜 여기 있어? 와, 컨트롤이 안 되네. 그 다음에 한번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이런 현상도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살짝 띄어놨죠. 여기 바닥하고 여기 이렇게 살짝 띄어놨어요. 근데 플레이를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플레이를 딱 누르면 떨어지고 따다당 멈추죠. 그죠? 그래서 야, 떨어져서 따다당 멈추는 건 알았는데 스탑. 내가 한 38프레임까지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여기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네요. 그럼 내가 이 상태를 초기 상태를 쓰고 싶어요. 계속 있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잡고 이렇게 잡고 얘한테 요걸 주면 돼요. 이니셜 셀렉터 셀렉티드 요거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31프레임까지 시뮬레이션 됐던 그 모습을 초기 1프레임에서 쓰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놓고 됐죠. 그러고 나서 리와인드에서 보면 보다시피 땅바닥에 정확히 붙어 있을 거고요. 플레이하면 튀기지 않고 그대로 있죠. 한번 해보세요. 나 이거 저장하고 다시 좀 껐다 켜볼게요. 컨트롤 Z 한 다음에 이것들을 전부 다 여기 보시면 센터 투 피벗이라고 있어요.
이걸 좀 해주고 나서 이게 1번이고 2번은 이걸 좀 했죠. 2번입니다. 2번. 축이 이상한 데로 이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튀기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약간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제가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통 떨어져서 이런 모습 되죠. 응? 근데 컨트롤 D 눌렀어. 응? 이쪽으로 살짝 올려보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탕탕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 여기 와가지고 이걸 누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플레이를 해서 얘네들의 키프레임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여기다 놓고 이렇게 했던 거죠. 여기 set pro selected 이니셜에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잘 불러요. 불러줄게. 합체야.
자, 이거는 자유낙하죠. 자유낙하니까 중력에 이렇게 힘이 생겨서 이렇게 부셨지만 다른 방법을 좀 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볼링핀 부서뜨리는 걸 하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이렇게 플레이해 보면 이렇게 러닝 타임이 적어서 되질 않는데, 제가 러닝 타임을 좀 높이고요. 이렇게 사람 달리는 모양 눌러서 500에 500으로 높여주고, 그리고 얘가 아까 탕 튀겼던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플레이해 보면 떨어져서죠. 이렇게 자, 멈추고 제가 셋 이니셜로 주고, 그리고 다시 리와인드 플레이하면 저 형태 모습 그대로 가서 이렇게 딱 부서뜨리죠. 짠. 실패했네. 에이, 약간 오프셋이 있었네요. 얘가 살짝 돌아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플레이해볼까? 좀 드디어 잡아뜨렸다. 이야, 성공했어요. 우와, 자빠져. 간신히 성공을 했네요. 자, 볼링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싹 다 지우고요. 제가 바닥을 하나 길게 만들게요. 이렇게. 그리고 볼링 공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스피어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 뒀고요. 공을 살짝 좀 키울게요. 이 정도. 볼링핀은 실린더 세워가서 값을 높이를 한 4 정도 주고, 세그먼트도 4 정도 주고, 5 정도 줄까? 5. 내려놓고 얘를 모델링 해볼까요? 이쁘지는 않지만 대충의 볼링이 됐어요. 볼링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쓸까요? 자, 리지드 바디 주기 전에 복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컨트롤 D 눌러서 이만큼, 두 개 잡고 컨트롤 D, 이만큼, 세 개 잡고 컨트롤 D, 두 개 잡고 컨트롤 D, 한 개만 잡고 컨트롤 D 눌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객체를 선택을 해서 fx에 필드 앤 솔버에 가서 액티브 리지드 바디를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얘는 액티브를 꺼서 패시브 방식으로 중력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닥으로만 인지하면 되니까. 그런 후에 여기 필드에 가서 모든 객체를 선택해서 그라비티를 줍니다. 그럼 중력에서 떨어지겠죠? 플레이해보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딱 떨어지죠. 자,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에 정확히 닿아 있을 때를
초기 값으로 쓰기 위해서 필드의 이니셜 스테이트에 셋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 공을 보면 보다시피 이게 x네요. 그렇다면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x로 던지면 되겠죠. 자, 얘 힘을 줘서 던질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이니셜 벨러서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x 값을 여기로 주면 되겠죠. 여기 한번 마이너스 한 50을 줘볼까요? 그러고 나서 플레이를 해보면 세게 날아가네요. 그죠? 속도가 너무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20 정도 낮추고 다시 플레이 하면 이렇게 날아가네요. 공을 다 못 부시는 건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얘 무게를 한 5 정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플레이하면 이렇게 다 부시고 가죠. 회전도 하게 해줄까요? 회전하는 거는 스핀이 할 거고요. 회전은 보다시피 파란색인 걸로 봐선 Z로 회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면 여기 있네요. 양의 값으로 회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Z의 양의 값으로 100 줘볼까요? 100 이렇게 해서 플레이해보면 회전해서 따라갈까요? 회전을 하네요. 100보다는 100이 아니고 300 한 바퀴 삥 돌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회전해서 부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진 방향과 회전을 만들어 가지고 던지는 힘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